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세계 한 바퀴 돌아봐야죠.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나라로 여행을 떠날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나라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 생각 너무 많이 하실 거예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졌어?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는 따뜻한 나라로 떠나고 싶은 게 그렇죠. 인지상정. 그래서 이곳으로 택했습니다. 바로 태국 여행입니다. 오, 태국으로 갑니다. 오늘은요. 너무 매력적인 동네죠. 맞습니다. 태국. 자, 태국. 지금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사실은 사계절 다 좋아요. 우기가 있다라고는 하나 네. 그때도 막 우리나라처럼 몇 시간씩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스콜이라고 해서 잠깐 내렸다가 30분, 15분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충분히 다니실만 하고요. 하지만 저는 11월에서 2월 태국 여행을 가장 좋아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예요.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기고 11월이 되면 이제 비는 적게 오기 시작하면서 날씨도 비교적 선선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시면 방콕이나 끄라비, 푸켓, 파타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시들의 건기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행하기에 아주 적합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딱 떠나기 좋은 태국으로 이제 한번 가봐야죠. 그럼 어디서부터 갈까요? 네, 이 태국부터 바로 떠나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방콕으로 가봅시다. 태국도 갈 곳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사실 태국만 해도 저희 내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근데 오늘은요. 제가 이 한 번 갔던 나라에 다시 가는 것보다는 안 가봤던 곳을 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여러 번 방문한 게 태국 중에서도 방콕이거든요. 맞아. 유진 씨 태국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방콕 여행을 진짜 여러 번 갔었고 특히나 제가 실제로 방콕 여행 가기 전에 책에서도 읽었고요.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하셨던 얘기가 네. 방콕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행자의 도시다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콧방귀 좀 꼈어요. 왜요? 왜냐면 전 나라는 다 좋은데 그래도 무조건 새로운 데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태국도 방콕도 그 정도지 않을까? 근데 제가 다시 방콕 행 티켓을 끊고 또 다시 끊을 때 이 말이 맞았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여행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네. 음식을 사 먹거나 쇼핑할 때 그리고 저는 국내에서 호텔 좀 이제 4성급 이런 호텔에 한 번도 솔직히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태국에서 여러 번 갑니다. 가격이 좋으니까. 갈 수 있어요. 진짜 갈 수 있는 가격이시고 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맛있죠.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미식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요. 종류도 다양하고 또 여기에서 음식이 가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2배가 되고 방콕에서는 식사를 저는 최소 4끼 이상 하거든요. 맞아. 그 정도 먹어야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좀 동남아는 이제 제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양이 조금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러다 반 정도 보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4끼 이상 했던 맛있는 음식. 세 번째는 문화의 공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도시들 가면 예스러운 느낌이 나는 좀 이제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그런 자연 친화적인 곳도 있고 아니면 되게 도시적인 세련된 느낌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요. 네. 방콕은 하나의 크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스러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올드타운과 그리고 우리나라 대도시 못지않게 세련된 현대적임을 느낄 수 있는 백화점 교통도 정말 잘 돼 있고요. 네. 호텔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서 우리가 왜 그 속된 말로 1타 2피라고 네. 하잖아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 특히나 저는 또 되게 모순적인 사람인데요.
자연환경 시골적인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또 그 와중에 벌레도 무서워하고 불편한 것도 싫어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환경에만 있으면 약간 나중에는 힘들어서 지치게 되는데 화장실도 좀 깨끗해야 되고 막 그럼요. 이런 거. 근데 이곳에서는 방콕에 딱 가시면 충분히 자연환경 그리고 시골 야시장 즐기셨다가 도시가 그리울 때는 고층 루프탑 바에서 칵테일의 음악을 즐기면서 야경까지 볼 수 있는 완전 다른 두 가지 느낌 느끼실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거 아시죠? 1일 1마사지. 그렇지. 여기 또 마사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방콕 지금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여행 떠나볼게요. 어디서부터요? 네, 바로 방콕 수완나품 공항부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떠나요. 공항이에요. 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김해공항에서 타시면 한 5시간 반 정도면 도착을 해요. 네.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우, 방콕 냄새. 너무 좋아요. 있지. 그러니까 코끝으로 느껴지는 그 약간 미세함의 습함과 그리고 또 적당한 온도의 공기 냄새를 맡으면 방콕에 왔구나, 여행 왔구나. 네. 괜히 씩 웃어집니다. 내가 1년을 고생해서 드디어 왔구나. 으흠. 그리고 이 첫날이고 보통 방콕행 비행기는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일정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방콕 올드타운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이른 시간에 도착하시면 공항철도나 공항버스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밤늦게 도착하신다면 택시 타시면 되고요. 너무나 유명한 여행자의 거리 카오산 로드를 향해 고고고. 카오산 로드 진짜 유명하죠. 가보셨어요 혹시? 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네, 제일 먼저 저도 카오산 로드부터 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정이 카오산 로드부터 가면 뭔가 훨씬 더 수월하게 짜지더라고요. 네네네. 이 카오산 로드는 전 세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 배낭 여행자들이 모이는 이 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처럼 카오산 길, 카오산 골목인 건데요. 여기 가시면 저렴한 음식점과 숙소, 그리고 즐길 거리들, 마사지 샵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방콕 가면 가장 인상 깊게 남을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요. 이 첫 방콕 여행 때 카오산 로드 가면 막 신나고 음악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나는 밤을 새서 놀겠다. 이런 마음으로 밤에 늦게 도착하니까 갔어요. 숙소를 딱 카오산 로드 중간에 잡았거든요. 1박에 35,000원이었고요. 조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야, 정말 저렴한 숙소 잡으셨네요. 카오산 로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카오산 로드에 갔는데 충격을 너무 진짜 충격 먹는다라고 하죠. 네. 12시가 넘은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막 노점상 팟타이 치킨 같은 맥주들 그대로 팔고 있고요. 머리 위로는 알록달록 막 등이 달려 있죠. 네. 그리고 중심부, 카오산 로드 중심부로 걸어가는데 쿵쾅쿵쾅 붐붐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네. 클럽을 방불케 하는 정도의 음악 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들어갔더니 와 사람들이요. 일자로 길게 늘어선 거기 골목에서 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유진 씨 춤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저도 에너지가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에너지에 졌어요. 왜냐면 그때 심지어 제가 간 날 첫날에 비가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양옆에는 식당이라고 하지만 중간에는 그냥 아예 지붕이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추지? 비를 맞으면서 춤을 췄고요. 야. 그래서 제가 놀라서 그 춤추는 무리를 보고 있는데 거기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예요? 신발, 컨버스, 샌들이 쫙 몇십 컬레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신발 벗어놓고 빗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첫 여행을 가서 그런 모습을 풍경을 보면 진짜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설레고 인상적이었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아직 그 능력은 안 된다. 그래서 살짝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인상 깊었던 카오산 로드. 또 얘기해볼까요? 네, 그리고 카오산 로드가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도착해도 먹을거리들이 꽤 있어요. 네. 편의점들도 우리가 아는 브랜드의 편의점들이 새벽까지 문 열고요. 야식 파는 가게들도 많은데 저는 늦은 시간에 방콕에 도착해서 팟타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팟타이는 진짜 막 길거리에도 쫙 그러니까요. 그 볶음국수와 숙주의 아삭함의 그 감칠맛과 계란까지 그리고 통통한 새우까지 해서 거기다가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시면 더 방콕에 왔구나. 맞아. 사실 그 야식 식당이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맛이 딱히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치 않아요. 맞아. 그냥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내가 팟타이를 방콕에 와서 먹었구나. 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 사람들 많을 때는 내가 어디를 셀렉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빈대 가서 앉아야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나 열정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나네요. 네, 구경하기만 해도 참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기억도 참 남는데 물론 처음에 방문했을 때밖에 하지 않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팟타이 먹고 길을 걷고 있는데요. 네. 거기 안에 목욕탕 의자 2개를 내어놓고 앉아 계시는 그 사장님이 노점상에 계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 헤나라고 아시나요? 네네네. 이게 타투는 아니고 그냥 전통 나중에 지워지는 네, 물감 염료로 네. 그림을 몸에 그리는 건데요. 그것도 많이 하시던데. 길거리 헤나샵이 있어서 좀 솔직히 해보고 싶은데 좀 부끄러우려나? 이 생각했다가 바로 앉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욕탕 의자에 앉아 계신 그 옆에 입간판이 있었는데요. 네. 입간판에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더라고요. 이 언니 헤나 잘해요. 다 둘러보다가 여기서 받았어요. 아마 한국에서 우리 또 한국 분들이 오셨다가 네. 가시면서 좀 친절하니까 이렇게 홍보글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 분들의 의리는 믿어야지 하고 앉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면 지워지고 제가 며칠 일정이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그 케이크 위에다가 글씨 쓴 초코펜 같은 짤주머니에다가 넣어서 염료로 손가락이랑 팔목 부분에 네. 약간 레이스처럼 막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훨씬 더 여행 기분이 살고 또 나중에 막 그 수영장에서 사진 찍을 때 네. 되게 이국적인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그때 9,000원 정도 냈었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며칠이면 지워지니까 여행 갈 때만 낼 수 있는 기분 한번 내보셔도 좋겠습니다. 타투는 부담스러우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도 네, 헤나는 또 한번 기분 내보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방콕에 가시면 꼭 찍어야 하는 사진 명소이자 명물이 카오산 로드에 있는데요. 뭡니까? 바로 너무나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땡땡 아시죠? 네. 이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가 삐에로 광대 캐릭터일 겁니다. 참고로 이 친구 이름이 로널드인데요. 캐릭터 원래 포즈를 보시면 한 손을 인사하듯이 빵끝 들고 이제 웃는 느낌으로 포즈를 네. 취하고 있는 게 보통인데 방콕의 로널드는 독특하게 두 손을 합장하여서 인사하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대요. 이 옆에서 꼭 합장을 한 인증샷을 찍어가는 게 방콕 여행 필수 코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카오산 가시면 네. 같이 합장하시고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합장을 하는 이유는 태국식 인사이고 Y라고 부르는데 이 태국식 네. 인사를 따라한 포즈로 이렇게 또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 가서 거기 태국에만 파는 또 음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긴 했는데 사진은 또 안 찍었네요. 제가. 사진은 꼭 다음에 가시면 찍어 오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추천드리는 게 이 햄버거 가게에 콤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팔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건데요. 네. 방콕에서만 팝니다. 이 따뜻하게 구운 직사각형 파이 안에 옥수수랑 치즈, 커스터드 같은 연유 같은 크림이 필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진짜 달콤하고 고소하고 바삭하고 짭조름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 한 번 먹고 와 일일 이거 콤파이를 했고요. 국내에도 잠시 출시되긴 했었었는데 그랬어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팔진 않아서 네. 방콕 가신다면 이런 것도 또 한번 드셔보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카오산로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멈춰있던 날들은 멀리 환히 밝아오는 세상의 하이 태양비로 아찔한 라이딩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된 거야 예상 못한 속도에 가끔 겁이 날 땐 왜 설레이는 건지 이제는 숨지 않을래 어두웠던 날 뒤에 지나가는 다 별거 아닌 게 될 테니 하나 둘씩 켜진 자, 여러분 오늘은 태국입니다. 그중에서도 방콕만 몇 번을 갔다 온 우리 유진 씨가 재방문하는 것보단 새로운 곳을 좋아하는데도 방콕은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야, 일단 카오산 로드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데 다 돌아본 거예요? 네, 이제 카오산 로드는 다 돌아봤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릴게요. 요즘에 MBTI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향에 대한 게 외향적이면 E다, 내향적이면 I형이다라는 우리 혈액형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E형이시라면 이 카오산 로드의 클럽 음악이 나오고 신나는 춤추는 거리 좋아하시겠지만 아니시라면 기빨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바로 카오산 로드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람부뜨리 로드예요. 오, 람부뜨리 로드. 맞아. 네, 기억나시죠? 네. 이 카오산 로드가 빰빰 빠바밤 으쌰 이런 분위기라면 람부뜨리 로드는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여유로운 음악이 나오면서 가게마다 홍등이 달려 있어가지고 라이브 연주도 하면서 좀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도 처음엔 뭣도 모르고 나는 가오산을 즐길 거야 이러고 거기 중간에 숙소를 잡았는데 밤새 시끄러워서 못 잤거든요. 아 맞아요. 숙소가 시끄럽죠. 카오산 로드 쪽은. 그래서 일단 올드시티는 무조건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이제는 람부뜨리 조용한 로드에다가 숙소를 잡고 뭐 람부뜨리 로드, 카오산 로드가 막 2-30분이 아니고요. 좀 걸어가면 걸어서 되니까. 그냥 5분, 3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람부뜨리에서 즐기시다가 나는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괜찮다. 카오산 로드를 이겨낼 수 있겠다 하시는 날에만 카오산 쪽으로 걸어가시면 훨씬 더 편안한 여행이 되실 거라서 맞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조용한 곳 찾고 한 1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나아요. 잠은 자야 되잖아요. 또 우리 다음 날부터 열심히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한숨 주무시고요. 아침에 다시 만날게요. 좋아요. 자, 4부에 가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만히 있기 힘들어 느껴지니 이리도 공기에 떨림이 커졌어 원한다면 이 기분 몸짓으로 표현해 세상에 어떤 춤을 줄게 심장이 내 귓가로 온 듯 두근대는 소리가 커 어젯밤 사이 우리 둘 사이 뭔가 편한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바퀴. 우리 지금 카오산 로드 돌고 있었잖아요. 너무 가고 싶네요. 근데 조금 피곤하니까. 네. 조금 한적한 좀 시끄러우니까 좀 한적한 곳으로 좀 가볼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희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네. 아시죠? 저와 함께 가시려면 적어도 7시 전에 일어나셔야 돼요. 아, 그렇게 빨리 일어나요? 네, 갈 데가 많습니다. 부지런해라. 자, 제가 첫날에 카오산 로드에 숙소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올드시티 카오산 로드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흥겨움을 즐기기 위해서도 있지만 다 계획이 있다는 거. 오. 일단은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나옵니다. 체크아웃도 진짜 나랑 시간이 너무 다르다. 너무 빠르다. 7시에 나오세요, 여러분. 일어나. 네, 나오시고요. 그리고 호텔에 부탁을 하시면 캐리어 맡겨두실 수 있어서 맡겨두셔야 됩니다. 다돌쇠 잠깐 영어. 자, 캐리어 맡기실 때는 Can I leave my luggage?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 가방을 맡겨둬도 되겠니? 이렇게 해주시고요. 웬만하면 무료로 다 맡아주시니까 남겨두시고 이동할게요. 올드타운에는 카오산 로드 같은 흥겨운 여행자의 거리뿐만 아니라 방콕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원과 왕궁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잠깐 잠만 자게 되는 게 첫날이잖아요. 사실 3-4시간 정도. 그런 날에 비싼 호텔들을 묵는 건 조금 아깝죠. 그래서 카오산에 저처럼 35,000원에 조식 포함 숙소 잡으시고요. 다음날 오전 일정으로 이 왕궁 사원을 싹 투어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방콕 지도를 뭉뚱그려서 제가 항상 어떤 모양이다 말씀드리는데요. 방콕 지도는 가로로 타원형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로 타원형. 타원형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타원의 가장 오른쪽에는 우리가 비행기 내렸던 수완나품 공항이 있고요. 가장 왼쪽에는 이 방콕의 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짜오프라야 강이 세로로 쫙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의 오른쪽이 카오산 로드고요. 그 카오산 로드에서 바로 강을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왕궁과 와포라는 사원이 차례대로 있고 이 와포 사원의 맞은편에 바로 새벽 사원으로 유명한 와다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오산 로드에서 쭉 내려가서 왕궁 보고 와포 보고 강 건너는 배 타서 마지막으로 와다룬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강줄길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왕궁 먼저 갈 건데요. 물론 택시 그리고 툭툭
오토바이 타셔도 되는데 수상버스 저는 배 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렴하기도 하고 일단 밀릴 일이 없습니다. 네. 카오선에서 걸어가셔도 되긴 하지만요. 저는 이 배를 타면 왠지 더 크루즈 여행하는 그런 느낌 좀 들더라고요. 네. 멋있게 배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왕국에 갈 텐데요. 왕국은요. 너무 짧은 반바지 치면 안 됩니다. 나시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끝나시 원피스 입고 있다가 위에 가디건 걸치고 들어가시잖아요. 네. 근데 사진 찍는다고 가디건을 벗거나 하시면 바로 제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의상을 꼭 잘 챙겨서 입고 가셔야지 다시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 여기는 이제 뭘 입어야 되는지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셔야 네, 되겠고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 왕궁에 딱 들어갔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황금빛 찬란한 그 자체,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왕궁 자체가 역대 국왕들이 거주하던 공식 관저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일부 공간을 개방하고 있는 건데요. 들어가면 하얀 제복을 입은 근위병들이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그리고 이 전통 양식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뒤편으로 돌아가면 완전 서양식 느낌의 관저 건축물도 있어서 네네. 두 가지 느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궁 꼭 한번 둘러보시고요. 왕궁 필수적으로 둘러본 다음에 네, 그리고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 와포라는 사원이 바로 있습니다. 네. 이 와포는요, 옆으로 누워있는 거대한 와불상이 모셔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길이가 46m, 높이가 15m. 실제로 보면 진짜 커요. 진짜 어마어마하더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거대한 황금빛의 와불상을 보고 있으면 말하지 못할 경건함과 웅장함이 느껴지는데 여기 발바닥 쪽에 가서 보시면요. 네. 이 발바닥이 와, 이렇게 럭셔리할 수 있나요? 자개로 싹 다 표현돼 있고 그리고 발가락 왜 엄지 이렇게 발가락도 보면 지문 모양으로 싹 이렇게 다 발가락 지문도 그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섬세한 것도 하나씩 보시고 엄청 크니까 네,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전체 샷을 찍으실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발바닥 쪽에서 이렇게 위쪽을 보고 찍으면 그나마 한 장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진짜 좀 위에서 보고 싶더라. 그러려면 공중으로 쭉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붕도 다 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크다는 거 그래서 네. 한번 그 웅장함 느껴보시고요. 요 사원 안에 108개의 청동 그릇이 놓여 있는데 여기 동전 넣으면 행운이 찾아온대요. 사실 뭐 종교와 관계없이 저는 네. 이런 거 꼭 해요. 오, 그래요? 우리 가족 건강하기를 그리고 나도 건강하기를 항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는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소원 같은 것도 한 번씩 빌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와포가 독특한 게요. 의미가 있습니다. 타이 마사지 모르시는 분 없죠. 네. 근데 이 타이 마사지의 발상지가 와포이고 그리고 태국에서 최초로 대학이 건립된 곳도 와포니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도 또 마사지 받는 데가 있긴 있던데. 네. 근데 그래도 좀 저는 현대식 마사지 샵을 가고 싶더라고요. 구경만 했습니다. 네. 자, 와포였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와포 맞은편, 강 맞은편에 있는 와다룬으로 가봅니다. 와다룬은요, 크메르라는 양식으로 지은 불교 사원입니다. 17세기에 톰보리 왕조의 왕실 사원으로 쓰였던 곳인데 이게 왓아룬의 왓이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와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와포, 절, 네. 포네. 네, 그래서 왓이 절이고 그다음에 아룬이 새벽이란 뜻이라서 새벽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탑을 아름답게 아침부터 비춘대요. 네. 그래서 새벽 사원이고요. 태국의 10바트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태국의 대다수 사원들 가시면 제가 왕궁도 막 황금빛 이랬잖아요. 네. 거의 다 황금빛으로 장식된 경우가 많은데 와다루는 거의 유일하게 회색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회색빛의 탑으로 층층이 이루어져 있고 뭔가 시멘트 같으면서도 그리고 되게 앤틱한 색깔들이 탑 사이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림을 그린 건가 하고 제가 보니까 이 탑 장식 표면에 깨진 그 도자기 있죠. 네. 도자기들을 쫙 여러 가지 컬러를 싹 박아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알록달록한 도자기도 있고 깨진 조각 말고 온전한 그릇 모양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되게 좀 독특하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름다운데 화려한 아름다움보다는 정제된 아름다움 느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통 의상 입어보시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또 이런 또 의미 있는 건축물 앞에서 전통 의상 입으시고 커플끼리 또 합장하시면서 네. 사진 한번 찍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와다루는요. 낮에 가셔도 참 멋있지만 선셋과 야경이 더 유명합니다. 그 맞은편 이 카페에서 쫙 보고 사람들 그러시던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밤에 조명이 켜지면 네. 회색 시멘트빛이 아니라 황금빛으로 탑이 착 물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와다룬을 안 갔어요. 한 번도 방문 안 하시고 네. 오히려 건너편에서 와다룬을 바라보는 카페 혹은 또 음식점에 예약을 하셔서 그렇게만 보고 끝내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네. 심지어는 좋은 레스토랑들은 2달 전부터도 예약이 찰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 빛과 어둠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다양한 와다룬 감상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네, 숙소도 일부러 이 사원을 보려고 잡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는데 좀 가격이 비싸죠. 있어서. 예. 그죠. 예. 자, 이색적인 또 태국의 그 전통적인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원 구경 해봤습니다. 노래 듣고요. 또 한번 다녀볼게요.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 빛 물든 진달래꽃. 네, 오늘 우리 태국 첫날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자 이제 사원들 쭉 둘러봤고 어느 동네로 가야 돼요? 네, 카오산로드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원도 갔고 관광지도 가셨잖아요. 이제 캐리어 찾으러 호텔에 오셨어요. 네.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아, 우리 또 마사지 받아야지. 마사지를 받으러 떠나봅니다. 아, 마사지. 태국하면 마사지죠. 진짜요. 마사지의 천국이고요. 네. 제가 10수년간 여러 곳에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가격 몇천 원대부터 고가의 마사지까지 다양하게 받아봤는데 저의 평생의 인생 마사지 샵이 이곳 네. 카오산로드에 있습니다. 사실 이 카오산로드의 가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슬프긴 하지만 전통 타이 마사지 샵으로 한번 초대해 드려볼게요. 네. 식사하시고 캐리어 찾으신 다음에 마사지 샵으로 갑니다. 나무로 만든 2층짜리 그런 고택 안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네. 그 조명이 따로 그런 게 없어요. 전등 같은 게 없고 그냥 통나무 집이니까 네. 어두운 공간에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발부터 발바닥 해주시고 종아리 싹 뒤에 이제 가자미 금 풀어주시고 등허리, 어깨, 뒷목, 두피 마사지까지 천천히 다 해주시는데 네. 온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타이 마사지가 우리나라 분들과 참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로마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문지르는 피부가 좀 좋아지고 순환되는 거라면 네. 우리는 솔직히 좀 압이 네. 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눌러주고 풀어줘야 되는 그래야지 받았다 이런 느낌이 네, 드는 또 좀 시원해야 되거든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뭉친 근육과 혈자리를 풀어주는 타이 마사지가 그야말로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원해가지고 중간에 막 소름도 돋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언니만 자꾸 찾아가는 저만의 비밀 스팟이 있고요. 이게 또 너무 좋아서 잠들어 버리면 그 마사지 그 맛을 모르잖아요. 네. 너무 잠들어도 아쉽고 네. 또 잠 안 들어도 아쉽고. 네, 그러니까 막 잠을 참는다니까요. 이 기분 느껴야 돼. 네. 그리고 저는 전신 마사지도 좋지만 사실은 이 카오산 가시면 길거리에 정말 발 마사지 샵 많아요. 그런 거는 가격이 비싸지 않거든요. 네네. 물론 전체도 싼데요. 정말 몇천 원에 바로 발 마사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방콕 여행 가시면서는 한국에서 잘 못 받으셨던 마사지 2-3번 이상 받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마사지 진짜 받고 싶네. 너무요. 이런 날씨는 더더군다나. 그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갈까요? 네, 흥겨운 카오산 로드와 편안한 람부뜨리 로드 왕궁 투어에 마사지까지 받으셨다면 이제 오후밖에 안 됐어요. 네. 한 2시? 왜냐면 우리 7시부터 움직였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다녀가지고. 네, 이제 더운 방콕에서는 해가 쨍하지 않은 이른 오전에 왕궁 투어를 하시는 게 좋아서 제가. 근데 왕궁 투어가 아침 왕궁? 일찍부터 있어요? 네, 아침부터 문 열어요. 그래서 저는 왕궁 투어 할 때 7시부터 무조건 그렇구나.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드시티를 쫙 본 거잖아요. 네. 카오산 로드랑 왕궁. 이제 시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좋습니다. 글로 가죠. 사이암으로 갑니다. 자, 첫날은 저렴하게 묵었으니까 호텔 구경 좀 해야겠죠? 네. 보통 2시 정도가 일반적인 체크인 시간이라서 이렇게 구경 다 하시고 마사지 받고 식사하시고 오후 3시쯤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짐 풀고 바로 수영복 입으세요. 방콕의 매력 포인트 호텔 수영장에 풍덩.
수영은 못해도 걸어다니는 기분도 좋습니다. 한낮의 즐거움에 시달리셨기 때문에 이 더움을 느끼셨다면 시원한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물놀이 마음껏 하기. 네. 그리고 선베드에 누워서 팟타이도 괜찮고요. 태국 전통 음식도 좋고요. 피자나 햄버거도 괜찮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메뉴는 수박 주스입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도 유명해졌는데요. 현지어로 땡모반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달콤한 찐 수박을 슬러시처럼 갈아낸 생과일 음료입니다. 맞아요. 그때는 이제 동남아 가면 땡모밥 먹는 거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었는데 요즘은 우리도 진짜 수박 주스 많이 맞아요. 몇 년 전부터 나온 것 그러네.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요거 진짜 맛있으니까 드시고요. 수영하고 먹으면은 더 맛이 2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식도 먹고 수영도 하시면서 호텔 첫날은 좀 즐겨주세요. 즐기고 나면 밤이 되겠죠? 방콕시티에 밤을 즐기러 갈 텐데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쉽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방콕 여행 즐거웠고요. 밤에 또 여행 어떤 여행이 있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유진 씨 고맙습니다. 네, 꼭 들으러 오세요.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유합 클럽 러쉬.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Beautiful animal, come on